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요, 용해와 융해, 아마도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번째 영상을 지금까지 쭉 봐주셨다면 정말 고맙고요. 네, 3편, 2편, 1편 놓치지 않으셨죠? 네, 드라마를 뒤만 보고 재밌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드라마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아무튼 뭐 봐주시는 영상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한번 해보고요. 용해와 융해. 아직까지도 글자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근데 뜻은 왜 이렇게 다채로운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마저 얘기를 못한 내부 에너지, 네버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 에너지 단어 뜻만 이해도 뭐 얼추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죠. 그렇죠. 영어로는 internal energy 네, 라고 합니다. 발음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단어 뜻을 표현하면 개의 구성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로 한다. 자, 입자들은 네, 입자들은 말이죠. 입자 하나만 보면 입자들은 움직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뭐 또 포텐셜 에너지는 또 중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네, 힘에 의해서 네, 힘의 차이가 생기면 또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 뭐 운동 에너지 위치를 모르신다면 제가 영상을 나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물체가 떨어질 때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입자 하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을 관찰할 때 입자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물이라는 걸 관찰할 때 물알갱이 물 입자 하나를 보는 게 아니죠.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모여있는 물 입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가 무엇이냐? 자, 멍멍이가 아니고요. 자, 당연히 아시겠죠?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 뜻을 꼭 찾아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쉽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뭐 컴퓨터 시스템, 그렇죠. 어떤 집합적인 모임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과학에서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모임을 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입자 하나를 관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를 그냥 개라고 하자. 그렇죠. 모임을 개라고 하고 그 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내부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컵에 있는 물은 수많은 물입자가 들어있고 그 물입자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가지고 있지만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거를 순간적으로 수억 개를 동시에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화학에서는 어떤 물질을 대신 만들어냈냐면 이상기체라는 물질을 가짜로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기체는 정말 이상적인 기체. 지구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체를 본 적이 없지만 이런 기체가 있다면 이런 원리로, 이런 과학적인 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다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정말 뭐 꿈만 같은 기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체는 어떻게 가정을 내렸냐면요. 자, 기체들이 있다는 얘기는 기체 안에는 여러 가지 입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입자가 존재하겠죠. 그 입자의 부피를 제로로 상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제로는 없죠. 그냥 제로로 상상하고요. 제로니까 포텐셜 에너지, 어떤 뭐 에너지 차이에서 뭐 떨어진다거나 그 어떤 힘에서 떨어지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기체는 충분히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 시스템이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좀 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공간 밖에는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반응이 안 일어나는 바깥 공간을 뭐 주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내부 에너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내부 에너지는 고등학교 화학 1이나 뭐 그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융해는 상태 변화. 자, 우리 상태 변화 중학교 때 배웠죠?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상태 변화는 물리적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리적 과정이 무슨 뜻이냐를 설명해 드리면 얼음이 있습니다. 아, 이쁘다. 그죠? 물이 있고요. 아, 마시고 싶다. 그리고 수증기가 지금 존재합니다. 저 강위에 수증기 보이죠? 아, 촉촉하겠다. 예. 자, 이렇게 물이라는 그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가 변화를 합니다. 그쵸? 얼음, 물, 수증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고요. 물을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고 수증기를 왕창 마셔도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 말은 물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 뭔 소리야. 물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죠. 당연히 상태는 변했죠. 딱딱하고 흐르고 떠다니고 막 하니까, 그쵸? 이렇게 상태만 바뀌고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거, 즉 성질이 안 바뀌고 상태가 바뀌려면 뭐 움직임이 변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쵸? 고체는 움직임이 둔하고 액체는 움직임이 좀 더 유동적이고 기체는 더 활발하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변화하는 거를 물리적 과정, 뭐 물리적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리적 반대말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쵸? 성질까지 같이 변하는 거. 이런 변화를 알고 계셔야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예. 용해와 융해, 해브라더, 이 해브라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징을 배워봤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간단히 정말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정리 안 했습니다. 자, 용해가 있고요, 융해가 있습니다. 그쵸? 해브라더를 준비했고요. 에너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자, 에너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에너지에 관해서는. 하지만 용해, 자, 소금이 물에 녹으면 그냥 녹죠. 굳이 에너지가 필요 안 할 것 같지만 용해 녹았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았다 쳐요. 녹은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소금이 녹을 때는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온도를 주변에 있는 온도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녹고 났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용매의 온도가,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온도계를 꽂아보면 뭐 간단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을 때도 에너지가 흡수 방출되는 겁니다. 자, 융해를 보니까 융해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융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에너지에 관련돼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 온도와 관련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해열, 융해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용해열은 그냥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자, 용해열은 용질 아시죠? 용질이 용매에 섞일 때, 그쵸? 에너지가 흡수되고 또는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그 열을 용해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쵸? 융해열은요, 당연하겠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가 존재한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태 변화 시 용해는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소금이 움직임이 변했어요. 그쵸? 소금의 입자가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퍼지잖아요. 그런데 지가 혼자 퍼지는 게 아니고 물이라는 용매의 도움을 받아서 상태가 변하는 거고, 융해는 지 혼자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오로지 에너지만을 흡수해서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간단한 예시가 당연히 이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소금이 물에 용해될 때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받았고요. 아이스크림 녹을 때는 지가 알아서 녹았습니다. 이거 뭐 안 녹게 하고 싶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죠? 냉동실에서 빼고 나면 끝입니다. 이제 녹는 거 빨리 먹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해와 융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지만 그냥 한번 이 정도로 해봤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해 충분히 하신 거고요. 이해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